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레팍스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크레는 평생 자라지 않는 크레스티드 게코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섬뜩한데요.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문제가 있는 아픈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가끔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자라지 않는 크레라는 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서 이 친구들을 입양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할 예정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이런 친구들을 입양하지 않고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일단 크레스티드 게코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마리의 크레스티드 게코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우선 이 친구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실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친구를 한번 보시면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이 친구 뭔가 크레스티드 게코를 많이 키우셨던 분들은 약간 허리의 어떤 이 각도나 뭔가 체형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다리가 좀 말랐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둥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독 길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눈알이 좀 크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꼬리도 얇고 길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일반적인 크레스티드 게코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태어난 지가 거의 6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크레가 6개월인데 몇 그램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무게가 4g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 정도 된 크레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크레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하고는 완전 크기가 다르죠. 6개월 정도가 되면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친구처럼 요만한 크기이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크레가 자라면. 자, 그래서 요 크기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고, 이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대부분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된 친구들이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자라면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 이렇게 두 마리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 친구가 좀 더 크고 요 친구가 좀 더 작죠. 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크레하고 이 친구들하고 크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친구하고 크기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죠. 너무너무 많이 나죠. 이런 것처럼 크레스티드 게코들 중에서는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밥을 먹이고 아무리 관리를 해줘도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제가 굉장히 크레스티드 게코를 많이 브리딩하면서 얻게 된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발바닥 힘도 없어가지고 잘 떨어져요. 제가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거의 크질 않았죠. 6개월 동안.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냐 보여드릴게요. 미숙아라고 하죠. 미숙아.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친구들을 보통 우리가 미숙아라고 하는데, 요렇게 태어납니다.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심지어 이 친구는 지금 태어난 지가 생일이 9월 8일이에요. 9월 8일. 네, 9월 8일인데 정말 그 태어난 이후로 조금 자랐어요. 조금. 아주 조금 자랐어요. 예. 그리고 이 친구하고 같이 태어난 친구가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걔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태어난 친구.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마리 보시면은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너무너무 작고 뭔가 마르게 태어나는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수가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 미수가 크레가 태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브리딩을 해본 결과 미수가가 태어나는 이유는 일단 인큐베이팅의 실패가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면은 알이 태어나서 일정한 온도에서 잘 관리가 된 상태에서 베이비가 뿅 하고 태어나야 되는데 인큐베이터 온도가 막 들쑥날쑥 하면은 그 알 안에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예,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 여기 앞에 라벨을 보시면 제가 격리 이렇게 써놨죠. 크레팍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체 크레스티드 게코를 사육할 때 굉장히 큰 유리 사육장에서 아이들을 다 사육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유리장에서 가끔 문제가 있어서 빠져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건강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좀 괴롭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격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몸이 너무 약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좀 치이다 보니까 격리가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격리된 아이들에게서 알이 나오면 보통 요런 아이들이 부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몸이 아픈 아이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에게서 알이 나오면 농장에서는 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농장에서 격리가 되었는데 케어하고 회복이 된 뒤에 알을 낳아서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알도 낳아주고 몸도 회복이 됐으니까 이 알은 부화시켜도 되겠지? 하고 부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이 미수가가 태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날 태어났습니다. 둘 다 당연히 뭐 똑같은 부모님 두 개의 알이 나와서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똑같죠? 근데 이 친구들 9월 8일 생인데 그렇다면 비슷한 9월생들은 어떨까?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9월생 중에서는. 물론 9월생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자란 친구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자란 얘보다도 훨씬 더 큰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9월생의 크레스티드 게코와 비교를 해봐도 너무너무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걸 넘어서 아이고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발바닥 힘이 없어서 잘 떨어져요. 아이고. 예. 그래서 체형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많이 얇아 보이고 많이 예.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크레스티드 게코는 웬만해서 입양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한눈에 봐도 뭐 다리의 두께, 꼬리의 두께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고 이 친구는 굉장히 활발한데 이 친구는 이렇게 툭툭 떨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크레스티드 게코의 어떤 외형과 크레스티드 게코의 발바닥 힘 그리고 생일 그리고 그 태어난 지 며칠 됐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미수가인지 정상적으로 태어난 크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속상하네요. 그죠. 속상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 크레팍스 농장에서는 다 케어해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육을 계속 하더라도 정말 평생 크지 않아요. 예, 어떤 크레스티드 게코처럼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친구처럼 시간이 지나도 거의 자라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뭐 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지내기만 하면 우리가 계속 사육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자라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병이 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을 잘 주고 잘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뭐 골절이 된다든지, 뼈가 너무 약해서, 그리고 뼈가 막 휘어진다든지, 꼬리가 막 완전히 이렇게 지그재그로 구불구불해진다든지, 아무리 먹여도 살이 찌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탈피할 때마다 탈피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뭔가 약하고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평생 끼고 살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하시면 너무너무 사육하기가 어렵고 너무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입양하실 때는 좀 전문적인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곳에서 입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크지 않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관리해 주시고 먹이도 막 다양하게 먹여보고 애지중지 했는데도 그 뭔가 5g, 4g, 3g 이 정도 선에서 막 너무 크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하면은 미숙아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키우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나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크레팍스에서 분양해드린 아이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동물병원을 소개해 드린다든지, 이런 친구들을 사육할 때 어떻게 케어를 해볼 수 있는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크레팍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와 저희 브리더들이 여러분들의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덜어드리고 여러분들의 걱정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크레스티드 게코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크레팍스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